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투톱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긴급 조율에 나섰습니다. 이 김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윤재욱 원내대표는 함정 몰카, 그러니까 정치 공작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눈높이, 김 여사의 조치 필요성에 방점을 주면서 온도차를 보였죠. 오늘 두 사람이 만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 위원장, 어제 했던 말이 분명하고 정확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20분간 면담했습니다. 윤 원내대표가 먼저 회동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자 메시지 조율 차원의 만남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만남 이후 두 사람은 갈등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사안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라고 했던 윤 원내대표. 오늘도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공감의 여부를 떠나서 당의 원내대표로서 그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며 김 여사의 당시 행동을 지적했던 한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제가 어제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오늘 더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대통령실의 공감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친윤 주류 측에선 왜 내부에서 들쑤시냐, 강경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홍지연 기자 보도 보시고 그럼 대통령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기자, 출입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선거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당사자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정치에서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들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받았으니 그런 데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맞는 처신 아니냐.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진 당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지만 정작 여당 지지율은 별 호응이 없는 상황. 조정훈 의원은 여론이 갖고 있는 불편함을 대통령실이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주류는 왜 내부에서 들쑤시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친윤 의원은 정부와 당이 운명 공동체가 돼야 하는데 비대위 목소리는 지나치다고 했고, 또 다른 친윤 의원도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비대위에 상당히 불쾌해하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지지율을 반등시킬 다른 카드를 찾지 못하는 한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한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송찬욱 차장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리포트 봤잖아요. 여당 내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대통령실은 어떤 생각이에요? 예, 대통령실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일을 더 키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 대통령실 안에선
왜 여당이 더 이를 키우고 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들이 좀 탐탁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이 이 대통령실과 이게 조율돼서 나온 발언은 아닌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 삐걱거리는 두 장면이 최근 나오고 있죠. 우선 한 위원장이 직접 김경률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을 출마자로 소개했을 때죠. 공정한 공천이 돼야 하는데 마치 대통령이 뒤에서 공천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언짢은 상태라는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 김 비대위원 여당에서 김 여사 문제에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한 위원장의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한 발언인데요. 이 민감한 김 여사 문제를 사전에 교감 없이 이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언급한 것, 이 당 안팎에서 압박을 받겠지만 아쉽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궁금한 점인데 네. 김 여사가 받았다는 그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봤더니 이 대통령실 안에 이 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데 현재 그곳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당 명품백은 뜯지 않은 채 받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줬다면 깔끔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뭐 결국 그렇다면 받긴 받은 상태가 되는 건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전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이 김 여사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사과가 사실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유가 이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범법 행위와 같은 뚜렷한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대신 논란이 더 확산되면 대통령실 참모진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게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것만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한다는 여당의 지적과 이 충돌을 하고 있는 지점인 거죠. 하지만 여당의 지적 목소리는 커지는 상황, 아무것도 네네.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대통령실에서도 이 총선 설 민심이 있으니까 이걸 앞두고 대통령실이 해결하라는 당의 요구가 커질 거다 이런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가장 쉽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게 여사 리스크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당의 이런 분위기는 전달받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아직 뚜렷한 결심을 안 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기는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결심만을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 위원장 국민 눈높이 얘기는 하지만 그렇죠. 직접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뭘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한 위원장은 아직 현상 진단만 한 것이고 여기서 1cm 더 나아가서 액션 얘기까지 하면 대통령실과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 위원장이 여기서 더 나간다면 특검을 요구한 야당과 다를 게 뭐냐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김 여사 문제로 여권 내부 싸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한 비대위원장이 구원투수로 투입된 상황에서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극한 분열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할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설득시켜 추가 결심까지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래서 수직적인 이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느냐가 여권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송찬욱 차장이었습니다. 이 공천 레이스 초반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에서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영입 인사들은 될 만한 곳 공천을 원하며 지도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영입 인사가 지역에 내려가면 기존에 있던 인사들이 반발하면서 곳곳에서 내부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영입 인재 두세 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채널A에 출마 지역구를 정리하는 문제로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입 후보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우세 지역이나 비례대표 출마를 원하면서 지도부와 조율이 안 된 겁니다. 영입 인사와 기존 정치인 간의 자리 싸움도 치열합니다.
각 지역마다 출마를 준비해온 당협위원장들은 장차관, 대통령실 출신 등 친윤계 인사들이나 새로 영입한 인사들의 출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깜짝 공개한 뒤 내력 뽑기 공천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의 힘으로 전략 공천 내지는 낙하산 공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김성동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충격이고 참담하다며 연일 반발하자 김 비대위원은 오늘 사과도 했지만 출마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략공천 원하면 좀 다른 데 원했겠죠. 예, 저도 정말 엎드려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영등포 을에서는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당협위원장이, 송파병에서는 김근식 당협위원장과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맞붙었습니다. 대통령 측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서울 강남을 출마 지역구가 겹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친명 원외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공천받을까가 관심이죠. 그런데 친명을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현재 당 대표실에서 함께 일해온 이른바 찐명 인사들이 속속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세어보니 그 인원만 거의 44명에 달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며 오늘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함께한 김지호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경기 분당 갑에 출마합니다. 김 부실장은 지난 2일 이 대표 피습 당시에도 수행했던 최측근입니다. 야당 대표의 중요한 행사였기에 현장 영상에 남아쓰기 망정이지 일반 국민이 범죄 현장이었다면 꼼짝없이 증거가 인멸됐을 상황입니다. 김 부실장은 채널A에 국민도 살리고 이 대표도 살리고 싶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대표실에서는 윤용조 전 부국장과 모경종 전 차장 등 2명이 더 출마합니다. 모 전 차장은 비명계 신동근 의원 지역구인 인천 서구 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과 산하기관 출신 8명도 출마합니다. 이석주 전 경기도청 조정관은 현근택 변호사가 불출마를 선언한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이 대표와 측근들의 변호사 출신도 8명이 출마합니다. 박균택 전 고검장은 이재명의 변호사라는 것을 강조하며 비명계 이용빈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채널A가 파악한 결과 원외 강성 친명까지 합쳐 찐명 44명이 이번 총선에 출격합니다. 비명계는 불공정한 공천을 우려했습니다. 경기 분당갑 출마를 준비 중인 여선웅 전 직방부사장은 김지호 부실장을 향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대표 부실장 자리부터 바로 그만두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호위무사들이 무더기로 나선 느낌이라고 했지만 당 지도부는 공정한 공천에 예외는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설마 있을까 싶긴 한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 중인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원외 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고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굴비 세트를 돌렸다는 건데요. 이 인사 어제 민주당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받았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구민에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년 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 구민들에게 총 225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마포 지역 한 기업인 A씨에게 주문 제작을 부탁했습니다. 연간굴비를 주문을 해서 저는 보내준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택배로 보내고 반 정도는 김빈 씨 집으로 택배로 보냈습니다. 현역위원한테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김 전 행정관과 이를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선거운동 목적의 기부 행위라고 보고 고발한 겁니다. 조사 과정에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돌린 게 아니었다는 김 전 행정관과 그 목적이 맞다는 공모 의심자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민주당 검증위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총선 출마도 가능합니다.
2016년 문재인 당시 대표의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지만 이재명 대표 지지층 사이에선 친명계 인사로 분류됐습니다. 김 전 행정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자, 이미 판사를 그만두겠다면서 사표를 낸 재판장이 오늘 총선 전에는 판결 선고가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흉기 피습을 당하고 보름 만에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리 중인 재판장이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선고 시점이 늦어진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담당 재판장 사직으로 재판 지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이 대표 재판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해명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격주로 증인신문을 하고 있고 아직 3분의 1가량이 남았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결론은 후임 재판장이 내야 하는데 총선 이후로 선고 시기를 못 박은 겁니다. 강 부장판사는 사직하지 않아도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 판사도 재판부를 옮길 예정이라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판사가 사건이 아닌 자신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법원 내에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부장판사는 격주에 한번 기일 잡는 것 자체로 지연이 생겼다면 그건 본인이 초래한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데도 이 재판은 벌써 1년 4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법 사건은 기소 이후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어제 논란의 장면이죠. 악수 뒤에 끌려나간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요. 네, 강 의원과 대통령실 경호처 사이에 손을 뺐다, 뗐다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강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아서 그게 위협이 돼서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당사자인 강 의원은 이미 내가 손을 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제가 손을 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손을 놨고요. 무슨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손을 스스로 뺀 건지 강제로 뗀 건지 영상 보면 모르나요? 잘 안 보입니까?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과 강 의원이 악수를 하죠. 좀 더 크게 보죠. 예, 악수를 해요. 손을 먼저 떼는지는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미 손이 떨어진 뒤에 경호원이 강 의원의 손을 잡고 저지하는 장면만 보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장면이 좀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영상을 조금 더 뜯어봤더니요. 대통령과 강 의원이 악수하고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이용호 의원이 손을 올리고 있죠. 손을 왜 올리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네, 제가 직접 이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강 의원이 대통령님의 손을 꽉 잡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악수를 좀 풀어줘야지 내가 계속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저도 옆에서 보다 못해서 손을 좀 놓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강 의원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네, 이 의원은 강 의원이 오래 손을 잡고 있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악수한 손이 저절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저 말이 맞다면 강 의원이 스스로 손을 뺀 건 아닐 수 있네요. 네, 하지만 강 의원 이 경호처장의 파면과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호 방식을 두고 여야 공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성희 의원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강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무력으로 끌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경호의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강성희 의원님께서는 그 전에도 국회나 이런 데서 무리한 행동을 여러 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손발 들고 끌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 매뉴얼에 없지만요. 경호 대상과 위협 인물을 멀리 떨어뜨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경호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쏙 빠진 우리 북한 무슨 얘기일까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을 소개하는 민주당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 실제 부분과 발언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라는 두 글자가 빠졌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대표 발언 전문에는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다. 우리 북한 하니까 좀 친근해 보이기는 하네요. 우리와 북한 이렇게 붙여서 발언하니까. 네, 그래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평소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대북 인식관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며 김정일, 김일성이 대체 평화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고 되물었습니다. 네. 뭐 말하다 보면 사실 우리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붙여질 때도 있거든요.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네, 단순 말실수로 말꼬리를 잡는다는 반응인데요. 선대처럼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도 하라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촉구한 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말실수 하나에도 요동치는 이 모습, 그만큼 남북 간의 대립 국면이 아슬아슬하다는 거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돈을 갈취한 임혜동 씨가 류현진에게도 거액을 받아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협박으로 받아낸 돈은 3억 8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씨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 경찰은 임 씨가 또 다른 메이저리거인 류현진 씨를 협박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류 씨로부터 받은 돈은 3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부분 조사 받으셨나요? 명예훼손에 관해서 조사 받았고요. 조사 성실히 받았고 추 남은 건 뭐 수사기관에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진 선수한테 폭행 당하셨나요? 류현진 선수한테도 3억 8천만 원 받으신 건가요? 사건은 22년 초 임 씨가 류 씨의 매니저로 일할 당시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일행과 함께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류 씨가 임 씨의 신체 부위를 골프채로 때렸고 이 장면을 함께 있던 일행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겁니다. 임 씨가 해당 영상을 빌미로 류 씨를 협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 씨와 류 씨에 대한 임 씨의 협박 정황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조사에서 임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류 씨 측은 공갈 피해 사실에 대한 취재진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임 씨가 메이저리거인 김 씨와 류 씨에게 받아간 걸로 추정되는 돈만 8억 원 정도. 경찰은 어제 임 씨에 대해 공갈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임 씨를 추가로 불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마을버스가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져서 7명이 다쳤습니다. 5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났는데 둘 다 중국산 전기버스였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비탈길 한가운데 마을버스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채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비탈길 옆 화단에는 승객들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 어린이도 눈에 띕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오르막길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뒤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는 그대로 아파트 옹벽을 들이받았고 버스에 타고 있던 24명 중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시는 비탈길을 오르던 중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버스가 뒤로 미끄러진 걸로 파악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르막을 오를 때마다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운전사 아저씨가 항시 그거 잡으라고 그래요. 손잡이 잘 잡으시라고 여기 올라오다가 밑으로 가끔씩. 한두 달 전에도 그래도 계속 그랬어요. 그래 차를 타고 갈라 하다가 내려가고 그거 안 타고 이제 여기 걸어와가지고. 이번에 사고가 난 차량은 중국산 전기버스.
지난해 9월에도 서울 종로구에서 언덕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뒤로 밀려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버스와 같은 중국 회사의 차량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가 차량 자체 결함이었는지 빙판길 등 외부 요인이 작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열린 차량 문에 부딪힌 60대 남성. 일어날 새도 없이 지나가던 버스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도로변에 주차하는 트럭. 트럭 옆을 지나던 자전거가 버스 바퀴에 깔려 뒤엉킵니다. 잠시 후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해 수습에 나섭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9시 10분쯤. 주차구역에 주차한 트럭 운전자가 차 문을 열다 60대 남성 A씨가 타고 있던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충격에 A씨는 도로 쪽으로 쓰러졌고 같은 차로를 달리던 버스에 치인 겁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 남자분 소리가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소리를 듣고 엄청 처참했어요. 저도 어제 밥도 하루 종일 못 먹고. 경찰은 트럭 운전자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도로변에서 차량 문을 열고 내릴 때는 반드시 후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이드 미러로 1차적으로 확인하고 몸을 돌려서 후방에 자전거라든지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문을 여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경찰은 문 반대쪽 손으로 문을 열고 내리는 덧치리치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손을 쓰면 자연히 몸이 돌아가 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개문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걸로 법이 바뀐 지 1년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법이 바뀐 걸 모르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장우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교차로. 경찰이 불법 우회전 단속에 나서자 10분도 지나지 않아 위반 차량이 단속됩니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안쪽으로 오세요. 보행자가 없을 시에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돼요. 심지어 운전자들은 어떤 점을 위반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선생님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무시를 하셔야 되고요. 1시간 단속에 10명의 운전자가 적발됐고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려 했던 4명에게는 6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 사이를 차량이 비집고 진입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차량과 동일하게 단속되는 오토바이들도 보행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우회전합니다.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우회전을 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대형차에 의한 사망자 비중이 36%에 달하는 만큼 여전히 각별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신호대가 없는 데가 있어요. 신경 갖다 써놓고는 최소한 오히려 하고 그러죠. 경찰은 여전히 우회전 일시 정지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며 홍보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켜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 이번엔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며 난동을 부리다가 또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차 앞을 막아선 여성. 들고 있는 봉지엔 소주병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죽을 것입니다. 수차례 경고해도 물러나지 않자 결국 경찰관들이 여성을 체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지고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로 지금 나가지 않으시면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여성, 동물권 단체 케어 전 대표인 박소연 씨입니다. 지난해 9월 춘천시청 앞에서 불법계 도살장 문제로 육견협회와 마찰을 빚다 벌어진 일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성을 띠더라도
불법적인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위협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를 할 것이고요. 조금 더 법원이 넓고 좀 합당한 시각으로서 문제를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다. 앞서 박 씨는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안락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케어 관계자 신상을 외부에 노출했다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 스토킹 범죄 처벌 그동안 들쭉날쭉했는데 법원이 형량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가수 겸 배우 정은지 씨를 수차례 스토킹한 50대 여성 조모 씨. 정 씨의 차량에 따라 붙거나 집 앞에 숨고 50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처벌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스토킹 범죄 형량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3년까지, 흉기를 소지한 경우 최대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흉기 스토킹 범죄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 8개월 이상을 선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스토킹 범죄 1심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15.5%에 그쳤는데 법조계에선 이번 양형으로 실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나 많은 유사 사례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차이가 조금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판부 간의 편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중 요소가 되는 동종 전과에 스토킹 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도 포함했습니다.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 해도 형을 감경하지 말라는 권고도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성형 없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겠다며 출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초대 김진욱 처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 퇴임했습니다. 575억 원을 썼는데 성과 없는 빈손 1기 공수처로 후임도 정하지 못한 채 퇴장했습니다. 박자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임 기념 꽃다발을 안고 청사를 빠져나가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가 부진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늘 우리 본분을 다하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쉽지만 이제 저도 있고 후임자도 있기 때문에요. 예. 후임자께서 또 성과를 내주시지 않을까.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도 성과 제로 지적에 송구하다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초대 김진욱 처장 임기 3년 동안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은 불과 3건. 이 가운데 유죄가 선고된 건 없었고 2건은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5번 모두 기각됐습니다. 부진한 성적표에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만 인건비로 81억 원이 드는 등 올해까지 3년간 575억 원을 투입했는데 아직 성과가 없는 겁니다. 1기 검사 13명 중 11명, 2기 검사 7명 중 2명이 줄줄이 사직하는 등 인력 유출도 심각합니다. 후임 처장 추천도 석 달째 공전 상태에 있어 공수처의 실효성 지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반도체 시장에 봄날이 오는 걸까요? 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가 올해 20%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반도체 관련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 주가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가 올해 매출이 1년 전보다 20%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expect 2024 to be a healthy growth year for TSMC, supported by robust AI-related demand.
시장 예상치를 웃돈 지난해 4분기 실적과 CEO의 긍정적 전망이 겹쳐 TSMC의 주가는 전날보다 9.79% 치솟은 113.0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TSMC의 연간 매출이 전년보다 9% 감소했지만 올해는 반등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TSMC 효과에 반도체 설계업체인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4.18% 급등한 74,7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3.74% 오른 14만 1,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공급을 엄청나게 줄였잖아요. 수요도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강하게 나타나면서 조기 안정화를 기반으로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거고요. 내리막길을 걷던 한국 반도체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손목에 차는 스마트워치, 이제는 손목이 아닌 손가락에 끼는 스마트 링으로 변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앞서서 반지 형태의 스마트 헬스케어 기계 갤럭시 링을 공개했습니다. 더 편리해지고 정확해졌다는데요. 박지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인공지능 탑재 스마트폰을 첫 공개하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스크린에 은색의 반지가 떠오릅니다. We've created a powerful and accessible health and wellness device. 삼성전자가 반지 형태의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 티저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연내 출시가 공식 예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링에는 빛을 이용해 혈류량을 측정하는 광혈류 측정 센서와 심전도 센서가 탑재돼 심박수와 호흡률 등 건강 지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착용하기에 반지가 손목시계보다 편한 데다 반지 안쪽 면이 손가락을 감싸 세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수면 중에도 이걸 끼고 잘 수가 있잖아요. 심장,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재고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거. 2022년에는 명품 브랜드 구찌와 핀란드 IT 기업 오우라가 함께 스마트 링을 선보였습니다. 18K 금 테두리에 로고를 새겼고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7개 센서를 탑재해 화제가 됐습니다. 애플 역시 자사 스마트링 개발이 막바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제조업체 경쟁이 반지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해외에서 인기 있는 K푸드 중에는 냉동 김밥처럼 정작 국내에선 맛보기 힘든 메뉴도 많습니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먼저 얻고 그 뒤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금이 환영하는 K푸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송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SNS에 시식 영상이 올라오면서 미국에서 매진 행렬을 일으켰던 냉동김밥이 국내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습니다. 김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다 보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점이 굉장히 좀 뿌듯하고 만들자마자 영하 45도로 급속 냉동에 수출한 냉동김밥에 관심이 쏠리자 국내에서도 판매에 나선 겁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5만 개를 판매했는데 닷새 만에 동났습니다. 2, 3년 전엔 국내에서 냉동김밥이 팔리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인기를 모으자 오히려 호기심에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보통 냉동밥은 삼각 김밥만 있었어서 조금 단순하고 좀 그랬는데 맛만 일정하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갓 만든 김밥처럼 보이는데요. 유부, 우엉 등 채소 위주로 구성돼 있어 건강식으로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외에서 인기를 끌어 국내에서 뒤늦게 판매를 시작한 제품은 더 있습니다. 고수를 넣어 만든 만두와 맵고 단맛으로 동남아에서 인기를 끈 과자입니다. 진한 맛을 선호하는 홍콩 사람들을 공략해 2007년부터 16년째 1위를 기록한 맥주도 국산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을 국내 소비자들도 선호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역수입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먼저 인정을 받은 K푸드가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16살 북한 소년들이 공개적으로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단 이유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확산될 대로 확산된 북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소년 2명이 회색 옷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머리는 삭발된 채 손목엔 수갑까지 채워졌습니다. 학생들 수백 명이 빼곡히 앉아 이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수십 개의 괴뢰 영화와 괴뢰 TV고 20곡의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해 준 또한 한국의 고등학교 격인 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2달간 한국 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받는 모습입니다. 이제 겨우 16살밖에 안 되는 비상공입니다. 그런데 괴뢰 문화에 유혹돼서 본결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22년 북한 내에서 방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엔 이른바 남한식 복장을 한 여성들을 단속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장단지가 휑하게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끌신을 신은 채로 자기의 이색적인 옷차림을 두고 수직을 전혀 느끼지 않는 여성의 실명과 얼굴, 주소까지 공개하며 망신을 줍니다. 그가 썩어 빠진 소년문화 양통에 단단히 뭉쳐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량난과 4대 세습 체제 등을 두고 젊은 층 사이 불만이 커지면서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020년 말 처벌을 강화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까지 만들고도 통제가 쉽지 않은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사흘 전 남한을 점령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북한이 이번엔 동해에서 수중 해거래 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로 보고 있지만 만약 제대로 개발된다면 은밀하고 기습적인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에서 시험했다고 밝힌 수중 핵무기 체계 헤일은 핵어뢰로 수중 기습 타격용 무기입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오늘 담화에서 국방과학원이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헤일 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이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으로 진행한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수중으로 쏴서 폭발하는 핵어뢰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보다 더 기습적인 타격이 가능해 위협적입니다.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레이더 등으로 포착할 수 있지만 수중 핵무기는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항만을 공격해서 우리 해군기지 있는 거기 초입을 공격해서 거기에 해일을 일으켜서 파고를 일으켜서 뭐 선박들을 파괴시키고 뭐하고 하겠다라는 건데.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 헤일 1형을 4월엔 헤일 2형을 시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최대 71시간 자망하면서 우리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군은 평가절하했습니다. 주장이 과장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9개월간 성능 개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은 오늘 시험 시점과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6년 동안 활약한 구조견 아롱입니다. 매몰 사고 때 실종자를 찾아내는 등 4명을 구조했죠. 이제 노견이 돼서 재난 현장에서 은퇴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인부 3명이 매몰됐던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 구조견들이 광활한 현장을 누비며 실종자를 찾습니다. 투입 1시간 만에 흙 속에 매몰된 포클레인과 인부를 찾아낸 구조견은 올해 9살이 된 아롱이. 재난 현장에 312번 투입돼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오늘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은퇴식에는 6년을 동고동락한 장태경 핸들러와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리버라 엄청 귀여워서 첫 만남이 아주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다치기도 하고 뭐 잘 쉬지도 못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자유로워지잖아요. 저는 서운하지만 너무 기쁩니다. 후임 구조견 남풍이와도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오빠야 잘 가라. 아롱이는 구조견으로서 일상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새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냅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견생을 저희가 몇 년이 될지 모르는데 최대한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입양했습니다.
아롱이와 달리 현장에서 병을 얻고 은퇴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독사에 물린 뒤 은퇴한 세빈이는 새 가족과 지내는 내내 연명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한부 판정이 내려지고 나서도 10개월 정도 더 살았거든요.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었었어요. 공무를 수행하고 은퇴한 봉사동물 입양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지난주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영유아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후 노량진 수산시장.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한산합니다. 최근 바이러스성 위장염인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은데 노로바이러스 걸리면 제가 또 내일 직장 나가는데 반전은 아니어도 뭐 한 40%는. 상인회 차원에서 아예 주요 감염원으로 꼽히는 생굴을 팔지 말자고 권고할 정도입니다. 감염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는 상점들도 있습니다. 얘 자체는 노로바이러스 균이 없는 애고 쟤는 갖고 있는 애가 손님들한테 선뜻 사람을 주죠. 지난 한 주 동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수가 360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새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비해 7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감염자 중 절반은 면역력이 약한 6세 이하 영유아들입니다. 아기들은 아무래도 탈수가 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기도 하고요.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 그다음에 들어와서도 항상 청결에 좀 유의하고 있어요. 노로바이러스는 2, 3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두통, 설사나 구토 증상을 동반합니다. 분변이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쓰시고 손위생을 제대로 안 하고 나와서 다른 물건을 같이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예방을 위해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학생의 등에 식재료를 올리고 칼질을 합니다. 중국 요리학교가 인간 도마를 자랑한 영상을 올려서 논란입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빨간색 천으로 눈을 가린 채 중식도로 음식을 채썹니다. 자세히 보니 도마로 쓰이고 있는 것은 동료 학생의 등입니다. 今天我们将为你展示一项令人惊叹的技能人脊背上切土豆丝 중국 허베이성의 한 기술학교 홍보 영상으로 정교한 칼솜씨를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 지원을 독려하는 겁니다. 这就是湖镇技工学校的精神 이곳 학생들은 사람의 등에서 감자를 썬다며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기술 개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학교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게재됐습니다. 지난 1991년 설립된 이 학교는 정부에 등록된 직업 전문 학교입니다. 인간 도마 실습 또한 특별 수업이 아닌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다치면 학교가 병원비를 내주냐, 너무 위험하다며 우려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숲길로 새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대관령의 오늘 오후 모습인데요. 도로는 물론 마을 곳곳 작은 골목까지 눈으로 덮였습니다. 오후 5시 기준 1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곳곳에서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원 영동의 폭설은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그 밖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눈이나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눈으로 내릴 경우 강원 산간에는 40cm 이상, 동해안에 15cm 넘게 예측되고요. 동쪽 내륙에도 많게는 5cm 정도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비로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최대 80mm가 예측됩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영상권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공지능 AI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 링까지 전 세계는 그야말로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들이 기승인데요. 이 수십 년 징역형에 처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집행유예가 허다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올렸는데요. 이 국가 경제 팔아먹는 이들에게 확실한 경고가 됐으면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경제 간첩엔 무관용,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